원치 않게 핸드폰을 들어 너와 나 사이에 그 어색한 침묵 내 맘은 항상 너를 향했는데 난 왜 널 놓친 걸까 너가 두고 갔던 이클립스 빈통 난 그걸 보고 눈물이 흘러 내가 남겨뒀던 그 흔적들을 지금에야 지우네 지금 너는 뭐하니 라는 말에 너의 대답은 항상 I'm so busy 그렇지만 나는 항상 기다리곤 했어 너가 그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너가 떠나간 날 그 거리에서 한없이 그 발자국만 바라보고 있어 너와 내가 다시 접촉할 그날 난 그날만을 기다려 너와 나의 그 간격 우리는 서로를 붙잡는 녀석과 똑같이 멀어질 때마다 그걸 생각해 네가 그때 줬던 그 이클립스 널 만나고픈 마음에 네 집 앞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창밖에 걸터있는 내 모습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네 이제는 내가 널 볼 수 없겠지만 작은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 너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그날을 기다려 너와 나의 그 간격 우리는 서로를 붙잡는 녀석과 똑같지 우리는 서로에 끌렸었지만 지금은 서로에게서 멀어져가 현재로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어 멀어질 때마다 그걸 생각해 네가 그때 줬던 그 이클립스 이클립스 Every step I take, every move I make, every single day, every time I pray, I've been missing you. Thinking of our days 얘들아, 엄마 왔다. when you went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 와. hard to say what not to break. I've been missing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호의 호호줌마 방송하러 왔습니다. 1월 5일, 지금 2022년 1월 5일 오전 12시 31분이에요. 방송할 때 이렇게 멘트의 날짜를 매일 적는데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오늘 2022년인데 2021년 적다가 맞아, 이제 2022년이구나 라고 또 한번 새해가 바뀌었다는 걸 또 느끼면서 다시 날짜를 고쳐 썼는데 요맘때 저희가 날짜를 뭐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연도를 특히 그럴 때 많이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서류를 작성하거나 뭐 과제보다 이렇게 어떤 업무상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하시거나 할 때도 이 날짜를 꼭 기입을 할 때 가끔 이렇게 착각 호흡마처럼 이렇게 맞아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이지 막 그러면서 고쳐 쓰고 하는 그런 경험들 조금 여러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딸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찬바람이 많이 불며 어제 하루 많이 좀 추웠어요. 근데 서울 등 곳곳에서는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렀고요. 또 수안인 오늘 1월 5일 오늘도 절기답게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낮 기온은 3도로 오늘 그러니까 1월 4일보다는 좀 높지만 꽤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내륙 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또 이에 따라 대기가 많이 건조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습기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많이 건조해진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건조할 때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게 바로 불조심이에요. 불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이 영하 10도, 대전이 영하 7도, 대구가 영하 5도래요. 그리고 낮 기온은 중북부 지방은 오늘과 그러니까 1월 4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좀 높겠고요. 충청 이남은 1 내지 2도 가량 낮겠다고 합니다. 서울은 3도, 대전은 4도, 광주 5도, 부산 8도로 예상되고요. 그래도 뭐 영상 날씨로 다 올라가나 봐요. 낮 기온은.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다고 합니다. 호엄마도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옷 따뜻하게 입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아침에 유난히 또 많이 춥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 뭐 학원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는 일단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제가 방송하러 막 오려고 하는데 이제 잠깐 인사만 하고 오려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호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깜짝 놀랐어요. 혹시 나 방송하는 거 들켰나? 그러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게 아니라 제가 자주 가는 스트리머 분께서 그 시청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신 게 있더라고요. 시청자들에 대한 여러 유형의 시청자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이 스트리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래서 저 그거 하고 이제 오느라고 원래는 10시쯤 오려고 했는데 그거 하고 조금 머물다가 오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래도 참 재미있게 잘 하고 왔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다 만드실 수 있을지 뭐 유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유형들을 다 만드셨더라고요. 그걸 만드는 동안에 굉장히 이렇게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렇게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또 외국에서도 혹시 이제 번역기를 돌렸을 때 어떤 에러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문법에 맞춰서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분은 노래도 잘하시고 일에 관한 어떤 일도 힘들어 하시면서도 혼자 꼼꼼하게 다 이렇게 해내시는 걸 보면은 호엄마가 좀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일에 관해서는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그분은 저보다 더한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데 그죠?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죠? 그런데도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하고 채팅을 치진 않아도 생각을 떠올릴 때 이분은 이 말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까 이분은 나이가
내가 철이 없는 건가? 내가 철이 좀 들든 건가? 아니면 저분이 성숙하신 건가? 좀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하고 딱 채팅을 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대화 스트리머께서 방송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채팅을 칠까 하고 딱 떠올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걸 말로 탁 하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생각도 참 비슷하실 때가 있어서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 방에서는 채팅을 잘 안 치려고 합니다. 네. 그냥 노래 부르실 때 열심히 응원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끔 채팅을 잘 안 치고 있어요. 네. 참 능력 있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음악도 만드시고 이런 프로그램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참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 딸들 힘내세요. 지금 우리가 그 방역 1차, 2차 이거 우리 백신 예방 접종을 하면서 예방 접종을 하기 전에는 굉장한 우리가 막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래서 막 손 굉장히 꼼꼼하게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막 수시로 뭐 씻고 뭐만 만져도 손 소독제 젤 바르고 또 뿌리는 소독제도 하고 그거에 또 저기에서 막 장갑도 라텍스 장갑 이런 것도 끼시고 오세요. 이렇게 카트 이렇게 밀실 때 그것도 없으시면 일회용 장갑이라도 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했는데 그 1차, 2차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어느 날부터 막 마스크도 잘 착용 안 하시고 손도 꼼꼼하게 이제는 잘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그래서 백화점 내에서도 절대 저희는 손을 굉장히 청결하게 꼼꼼하게 씻고 이렇게 수시로 저희 손 소독하는 이 방법도 저희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정말 꼼꼼하게 하시던 고객님들도 그 1차, 2차 예방접종을 하신 이후부터는 손도 대충 물에 그냥 이렇게 씻고 나가시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손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는데 막 좀 그런 약간의 어떤 염려가 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손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저는 이렇게 손잡이를 탁 잡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등으로 이렇게 살짝 손등으로 이렇게 살짝 의지하고 그러는 편이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서서 많이 갔지만 지금은 그래서 좌석이 있으면은 그냥 주로 앉는 편이에요. 봉을 꽉 잡고 손잡이를 꽉 잡고 있기가 좀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퇴근 시간에는 거의 좌석이 있어서 거의 앉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어딜 가든 지금 아직 코로나에 대해서 안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방접종 하신 분들은 난 1차, 2차 다 했어. 난 3차까지 다 한 사람이야. 본인은 3차까지 다 했으니까 굉장히 이게 걱정 없다. 나한테 뭐라 하지 말어라.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손 소독제 있으면 수시로 물론 피부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건조함이 일으키거나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손 물로 씻을 때는 좀 세정제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잘 씻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근무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재미있는 게 있길래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물로만 손을 씻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물로만 손을 씻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영상에서 이제 이게 확인을 해보자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긴 좀 그렇고 그냥 감염병 예방의 핵심으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끝까지 꼼꼼하게 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거 교육을 많이 받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는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손 세정하는 교육을. 그 위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위생 점검 이런 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이제 그 세정 그
그 비누나 뭐 세정액을 이렇게 했으면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이렇게 대고 문질러주고 2단계는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등과 손바닥. 그러니까 한 손은 손등이 되고 한 손은 손바닥이 되고 이렇게 손등 위에 또 손등을 올려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주고 3단계는 손바닥을 마주대고 깍지를 껴요. 깍지를 껴서 이제 사이사이를 손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비벼주고요. 4단계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는 거예요. 서로 손가락만 마주 잡아요. 이렇게 그 손바닥은 안 닿게 해서 손가락끼리만 해서 손가락 사이만 또 이렇게 문질러주고 5단계가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대고 이렇게 문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꽉 잡고 이걸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문질러준다 생각하면 돼요. 잡고 반대로. 그러니까 다른 손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고 문질 이번에는 왼손이 엄지손가락을 잡고 문질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 이런 틈새 사이에도요 굉장히 많은 어떤 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손가락 손마디 이렇게 손톱끼리도 문지르고 하는데 이 엄지손가락 부분은 잘 안 씻는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6단계가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그러니까는 반대편 손바닥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손톱끼리 문질러 주는 거예요. 손톱끼리. 그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세정해 주는데 또 우리가 이제 손을 다 헹궜어요. 여러분 꼼꼼하게 이 6단계 방향을 다 해서 헹궜는데 마지막에 수도 꼭지를 다시 만지면 손에 다시 균이 또 묻으니까 이렇게 주먹을 살짝 아니면 손등으로 이렇게 수도물 꼭지를 톡톡 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잠그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다시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다시 그 수도 꼭지를 잡았을 때는 균이 다시 또 묻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손을 살짝 주먹을 쥔 것처럼 해서 손등 부위로 아니면 그렇게 수도 꼭지를 이렇게 보통 우리 뭐 이렇게 툭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잡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잠그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누구나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위생 점검을 오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는 이걸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손톱끼리 그리고 최소한 엄지 이쪽 엄지 저쪽 엄지끼리만이라도 해서 꼭 물로 여러 번 깨끗하게 헹구시고 수도꼭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주먹을 살짝 쪄서 톡 치는 방향으로 해서 물을 잠궈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손 씻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사실 올바르게 손 씻는 거 교육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긴장하고 있을 때는 잘 해요. 그런데 또 약간 조금 느슨해지니까 또 다시 안 하고 있어서 물로만 씻어도 세균이 거의 이제 없어지지 않아요. 꼭 올바르게 손 씻기를 잘해야 돼요. 비누를 사용했을 때 또 그 손 세정제 이런 걸 해서 꼼꼼하게 6단계를 잘 거쳐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손을 그 씻는 시간도 중요하대요. 손 씻는 시간. 네, 6단계로 손을 다 씻었어도 그 씻는 시간이 너무 빨리 씻으면 손에 있는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손을 30초 이상 씻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런데 손 씻을 때마다 30초 타이머를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간편한 방법이 바로 30초 정도면 바로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거래요. 그럼 그 노래 길이가 한 15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2번 부르면
30초가 맞춰진대요.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를 뭐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런 식으로 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불러주시면 그게 30초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올바른 손 씻기로 조금은 그래도 손을 깨끗이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위생이 항상 손 깨끗이 씻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고 지금 있을 때잖아요. 이럴 때라도 더 철저하게 우리 손 꼭 깨끗하게 잘 씻어보자고요. 우리 아들 딸들 손 세척 잘 하자고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좀 알려주고요. 네. 엄마가 근무를 하다 보면은 정말 아니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가 어디서든 뭐 개인이 하는 매장도 그렇고요. 또 뭐 어느 곳이든 누구나와 이렇게 시비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 서비스직에서는 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객들이 와서 막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컴플레인을 일으키기도 하죠. 일부러.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저희 백화점 내에 음식점이 있거든요. 음식점에 2분이 고객님이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식사를 하시고는 거의 다 하실 무렵에 한 분이 이제 먼저 나가시더라는 거죠. 보통 백화점 패스트푸드 하면은 선불제인 것도 있는데 조금 매장이 더 넓거나 좀 그런 데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매장은 후불제도 있어요. 좀 큰 매장은 후불제도 있는데 거기가 후불제 아마 매장이었는데 직원분이 이제 2분이 계셨으면 괜찮은데 그때 한 분은 쉬러 가시고 한 분만 계셨나 봐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2분 식사 한가한데 2분 식사를 하고 한 분이 이제 화장실 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한 분이 앉아 계시니까 별로 이렇게 경계를 하지 않았 신경을 안 썼대요. 그러다 조금 있으니까 한 분이 또 쓱 나가시더래요. 왜 안 오지? 이 사람 왜 안 오나? 뭐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테이블 의자에 고객님이 앉아 계신 의자에 조그만 택배 상자 같은 그런 어떤 상자가 아마 있었나 봐요. 그리고 쇼핑백도 있고. 그래서 뭐 여기 짐을 두고 가셨으니까 금방 갔다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이제 정말 와야 올 것만 같은 왜 다녀와야 할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도 안 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밖을 이제 이렇게 주위를 살펴봐도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냥 놔뒀대요. 혹시 또 모르니까 남의 물건을 고객님의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그냥 놔뒀대요. 놔뒀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료 직원이 오셨고 해서 이제 매장의 책임자분들하고 같이 물건이랑 쇼핑백을 이제 열어봤나 봐요. 그런데 물건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신문 같은 거, 폐휴지 같은 거 그런 게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미 고객 두 사람은 이미 뭐 도망을 쳤겠죠? 벌써 이미 밖으로 어딘가 나갔겠죠. 안에 있진 않겠죠? 근데 또 하필이면 이 매장 안에 계산대나 아니면 테이블 쪽에 CCTV가 없었어요. 통로 쪽에 있긴 했는데 그건 자세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자세하게 잡히지도 않았고 일부러 CCTV가 좀 약간 왜 이렇게 사각지대 있잖아요. 그런 데 또 앉아갖고
뭐 그런 피해를 봤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뭐 자기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하시는 근무자분을 약간 그 함부로 대하는 난 어디 어디 대학 교수인데 니까짓 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좀 함부로 하시고 그렇게 언어로 또 때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이렇게 상냥하고 그런데 그 의류 같은 쪽에서 인제 그 의류를 인제 이것저것 고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입어 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골라서 입어 보겠다고 인제 이 직원분을 딴 데로 보내 놓고는 바로 돌아서서 그 옷을 입은 채로 그 엘리베이터를 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돌아서 딱 보는 찰나에 이 사람은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 가격 계산을 하면은 하기 전에는 그 옷에 택이란 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그게 만약에 계산대를 지나거나 어디 저기 나갈 때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지 않으면 그걸 못 지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제 다 옆에서 저걸 하긴 하는데 그때 그 화물 쪽에 있는 그러니까 고객 전용이 아닌 그냥 직원들도 이용하고 뭐 고객들도 좀 이용하고 그럴 수 있는 그냥 그런 엘리베이터였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다른 층으로 가서 거기서 이 택을 어떻게 제거를 해 갖고 입고 갔나 봐요.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근무를 하다 보면은 정말 별별 일이 참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또 리스트가 있어요. 인제 그 컴플레인만 이렇게 매장마다 다니면서 일으키시는 분 아니면 저희 백화점이 아닌 다른 백화점에서도 이미 그런 게 있는 그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딱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딱 오면서 굉장히 거만한 어떤 표정이나 거만한 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 나는 다른 데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았어. 막 이러면서 오셔서 굉장히 막 좀 거만하게 또 무례하게 직원들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럴 때 이게 좀 가끔은 우리가 근데 교육을 받을 땐 무조건 일단 상냥하게 친절하게 아니요, 안 돼요, 없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몇 가지의 그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제 요 근래에는 그 고객 그 응대를 할 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는 세상에서 제일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라고.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인상을 쓰거나 뭐 화를 내라는 건 아니에요. 친절하게 하되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하시는 그건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단호하게 딱 그냥 어설프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더 막 큰 소리로 자기네가 막 더 이렇게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이해를 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화라는 게 있어서 이 화를 어떻게 컨트롤 이게 뭐지? 이렇게 감정을 좀 주체하지 못해서 큰 소리를 치거나 좀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요 근래에는 예전에는 그런 분이 많았는데 요 근래에는 젊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막 그냥 막 반말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그 순간 욱하는 어떤 그런 것을 못 참고 순간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나이도 더 많은 직원에게 막 반말하고 막 화를 내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 직원분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너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답답해 미칠 것 같다. 넌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는 식으로 상대방을 좀 함부로 나이도 더 많으신 직원분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정말 정말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그렇다고 같이 싸울 수는 없어요. 싸울 수는 없는데 단호하게 그럴 때는
해드릴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뭐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냥 단호하게 그거는 안 된다라고 그런 태도를 취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업주이신 분들도 그 책임자라든가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사원이 우리 직원이 어떤 그 고객에게 좀 그런 부당 대우나 그런 어떤 그런 걸 당하고 있으면 뭐 가서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하는 방법 그렇게 좀 우리 직원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직원이 지금 저 고객한테 막 심한 말도 듣고 심한 막 욕설도 듣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우물쭈물 그냥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관리자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 본인이 처리를 할 테니까 그 직원분 빨리 이제 가서 다른 업무 보라 그러면서 그 고객하고 또 이 좀 어이없는 게요. 책임자라고 하면은 약간 수그러들어요. 정말로. 어. 처음에는 여기 책임자 데려와, 여기 사장 데려와 막 그러는데 제가 책임자입니다. 예, 무슨 일로 그러시나요? 라고 그러면 이제 막 화를 내고 설명을 내요. 그러면 직원분한테 그러면 잠깐 가서 다른 분리 보시라고 여긴 제가 하겠다 그러고 이제 고객님한테 이제 응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다 들어보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요구사항을 좀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구사항이지만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직원분은 안 된다라고 하죠. 권한이 없고 또 마음대로 들어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책임자나 사업주이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권한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지만 적정선에서 좀 서로 조금 기분 나쁘지 않은 적정선에서 그러면 고객님 원하시는 걸 이렇게지만 저희는 이렇게까지밖에 해드릴 수가 없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그 원하는 거를 다 해드릴 수가 없다. 우리 원칙이 그렇고 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래도 이제 그 사원보다는 조금의 어떤 보상을 조금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서로 그러면은 뭐 거기에서 약간 아쉽지만 알겠다. 그러고 또 쉽게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 이제 뭔가 불만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단호하게 더 이상 저희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거든요. 별별 일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그 고객을 응대하는 일, 이렇게 전화 고객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처음 매장에 들어올 때 우리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차 관리하는 우리 알바생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이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장애인 전용 주차장 그 자리만 남고 만차가 돼 있는데 굳이 만차라고 해서 다른 이제 층으로 내려가시든지 올라가시든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굳이 2층에 머물겠다는 거죠. 이미 만차라고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차량이 다 가득가득 차서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막 내려서 이 알바생에게 욕을 하면서 야, 이 누구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당장 꺼져 막 비켜 막 이런 식으로 험한 말을 하면서 우리 알바생들에게 좀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덜어는 정말로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아들, 내 손주, 내 동생, 내 조카 같은 이런 내 딸, 우리 조카, 우리 딸 아들이다 아니면 조카다, 뭐 동생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우리 손주 손녀일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좀 직원분들을 대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편의점을 가도 그렇고요. 어딜 가나 물론 가끔은 우리 또 어린 알바를 시작하지 않은 어린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말을 똑부러지게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답변을 해결책을 빨리 못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빨리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제 사회 경험이 없는 우리 또 아들, 우리 딸들은 놀래고 당황하고 막 큰 잘못을 한 것만 같고 그렇죠. 근데 사실 별일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막 달려가 보면 별일 아니에요. 그냥 뭐 아이한테 그 알바생한테 좀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고객님이. 본인은 나이 더 많고 더 어른이라고. 그런 경우들도 좀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서로가 조금만 더 우리 좀 뭐 답답하더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좋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충 알잖아요, 우리 아직 학생들은. 그리고 어른들도 실수할 때도 있고 실수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윽박 지르고 화를 내고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좀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볼 때 너무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은 약간 뭐랄까 본인들 어떤 땐 제가 좀 그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어떤 데는 좀 어떡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밖에 못할까. 얼굴도 예쁘고 참 뭐 가진 것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좀 모든 걸 갖췄는데 성격이 그냥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미인이시고 정말 우아해 보이고 이쁘신데 이분이 말을 딱 꺼내는 순간 입에서 욕설 아니면 막 자기 이게 막 앞에 사람을 본인이 뭐 사장님도 아닌데 저희 직원을 막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막 부리는 사람처럼 그런 경우를 종종 볼 땐 뭐 짐도 들어다 달라고 그러고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그냥 단호하게 저기 도와주시는 또 직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그쪽에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을 함부로 하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방어를 해주려고 그러고 좀 많이 저희 직원들을 많이 챙겨주고 관리자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다른 고객들도 그렇고 그 고객들도 그렇고 사업주신 분들도 손님들하고 그 직원분하고 시비가 걸렸을 때는 빨리 내 직원을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해결을 봐야 되는데 직원이 늘 챙겨주지 않으면 그 직원은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럴 때는 조금 그렇게 잘 우리 직원 편 들어주고 잘 챙겨주시고 관리자분들도 좀 이렇게 직원 입장에서 좀 이렇게 잘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난 그 관리자분은 정말 그러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안 그러신 분도 있으셨어요. 직원이 뭐 한쪽에서 막 이렇게 정말 막 무슨 소리 듣고 있는데 여기 관리자 오라 그래 이렇게 이 소리가 날 때까지 옆에 오지 않으세요.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제가 중간 관리자로 가서 막 이렇게 설명 듣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그냥 보고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 직원분들을 항상 먼저 좀 챙겨주셔야 돼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 그래야 믿고 마음을 두고 일을 할 때도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왕 나와서 일을 하는 거 서로 좋게 하면 좋잖아요. 좀 불안한 마음, 안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좀 그런 컴플레인 일으키는 고객도 많았고 고객들은 좀 다양하게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 골목 식당에 예전에 그 백정원 SBS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백정원의 그 골목 식당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은 그 특허 상품권이었나? 그 재판까지 갔었나? 아마 그래서 그
덮밥 같이 생긴 그 덮죽이라 그러나요? 아마 그런 걸로 그때 특허권 뭐 그런 걸로 상표권이었나?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좀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한번 제가 요 내용을 한번 갖고 와서 읽어드릴게요. 음, 메뉴 표절 및 상표권 선점 등으로 소가를 해야 했던 골목식당의 덮죽, 덮밥인데 덮밥이 아닌 그 죽으로 덮밥처럼 한 것, 덮죽이 이름을 지킬 수 있게 됐대요. 특허 정보내 키프리스 확인 결과 지난해 7월 16일 상표 출원한 덮죽 상표 등록이 지난 2일 거절됐대요. 해당 상표는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덮죽 메뉴를 개발했던 그 최모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이제 출원을 해서 출원한 거죠. 그래서 특허청은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상표 등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대요. 이 덮죽 상품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덮죽이 들어가는 그걸 냈어요. 덮죽, 뭐 소문 덮죽, 시소 덮죽, 뭐 많은 덮죽 그 상표권을 많이 특허청에 냈었나 봐요. 근데 덮죽은 골목식당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경북 포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 씨 각종 노력 끝에 덮밥처럼 소스를 섞어 먹을 수 있는 덮죽 메뉴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또 골목식당 에서 소개된 다른 가게들과는 달리 백종원 씨의 도움 없이 탄생시킨 신메뉴라는 점에서 더욱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었죠. 하지만 방송 이후 덮죽이 유명세를 얻으면서 덮죽을 메인 메뉴로 내세운 프랜차이즈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최 씨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체였지만 또 레시피로 도용을 했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많이 만들었죠. 결국 이제 논란이 커지자 해당 회사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올리며 사업을 철회를 선언을 했고요. 이후 골목식당을 통해 최 씨는 유사업체 가게가 사장님의 가게냐 초심을 잃었다는 비아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며 완벽한 포장을 위해 연구를 계속하며 포장 판매를 보류하고 있었지만 배달을 내건 업체에 결국 도움을 요청했대요. 결국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동안의 소가리를 이제 전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의 도움으로 내 프랜차이즈 업체에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 그 포항에 계시는 그 덮죽 원조이신 그 최 씨라는 그분은 바로 답을 받지 못했고 제작진이 나서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난 후 포항에 찾아와 갑자기 무릎을 꿇는 돌발 행동으로 이제 최 씨를 당황하게 했다는 사연도 공개됐어요. 이후 골목식당 측은 최 씨와 덮죽 레시피 브랜드를 보호하며 함께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전했고요. 그런데 올해 4월 덮죽 상표를 선점하려는 사람이 등장해 또다시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죠. 지난해 4월 자아냈었죠. 그리고 7월 16일 덮죽 상표를 출원한 A씨는 당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골목식당을 본 적도 없고 나 역시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름을 덮죽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또 내서 좀 서로 이제 좀 많이 힘들었죠. 국내 상평법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A씨가 덮죽 상표를 출원하기 전날인 7월 15일 골목식당에서 덮죽 방송분이 나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먼저 이제 이미 이분이 그 최 씨라는 분이 이미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해서 7월 15일 날 이미 방송에 내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등록을 했던 A씨라는 분은 상표 출원을 한 후 상표 출원을 했는데 이렇게 그 방송에 나가서 또 그래도 12월에 오무 덮죽 이런 상표도 출원을 했었다고 해요.
8월 4일 방송에 등장했던 메뉴인 소문덥죽, 시소덥죽 이런 거. 그 대한 상표도 출원했고 같은 해 12월에 오무덥죽 상표도 출원했대요. 이 채씨라는 분이 방송에 내놓은 이 메뉴를 A씨라는 분이 다 상표 등록을 했던 거죠. 특허청은 이제 그래서 세계 상표에 대한 출원 공고를 내고 상표 등록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채씨의 덥죽 상표 출원에 제3자가 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게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좀 저도 어떻게 됐나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덥죽 상표권은 지켰네요. 이게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궁금해서 갖고 와봤었어요. 네. 하여간 이분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걸 그때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서 이렇게 상표권이 있으면 일단은 먼저 빨리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 또 이제 집에서 출근 안 하시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아이디어 제품 이런 아이디어 용품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작은 플랫폼에서 더 그 개인 판매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보면은 만들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등록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특허 상품권이라 그러나 그런 거 네. 이런 문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상표권, 등록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은 이제 어제가 되겠네요. 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중요하지 않거나 인상적이지 않았던 순간이기에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기억난다면 그것도 평균적인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루를 온전히 기억하지는 못해도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지 돌아보려는 그 시도만으로도 내 하루는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하루를 내가 이렇게 아낀다면 내 일상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지? 혹시라도 중요한 걸 놓치진 않았나? 하고 잠깐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잘 맞춰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 날의 일상이 훨씬 짜임새 있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아끼는 것이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길입니다. 1월 5일 오늘도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제가 읽어드린 글은 김지연의 육아일기 말고 엄마일기 중에서였어요. 우리 아들, 딸은 일기를 쓰고 계시나요?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기를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메모, 업무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그냥 메모? 메모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음, 그 언제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라고 한 번쯤은 되돌아볼 그런 시간이 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뭘 했더라? 언제 뭘 했었지? 이렇게 기억을 물론 빨리빨리 해내면 참 좋은데 이게 이번 달 일인가? 지난달 일인가? 지난주 일이었나? 그 전주 일이었나?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가지 외에는 그냥 기억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흡마 같은 경우는 일기도 주로 쓰지만 이렇게 다이어리? 저는 해년마다 다이어리를 쓰거든요.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저는 그 날짜가 다 있는 그런 다이어리는 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날짜를 내가 왜냐하면 그 날짜별로 또 있는 대로 쓰려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쓰면은 이게 띄엄띄엄 못 쓸 때도 있고 좀 뭐랄까 그걸 왠지 꽉 채워야 된다는 어떤 그 책임감? 어떤 막 그걸 매일같이 막 써야 될 것만 같은 어떤 그 압박감? 막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업무 이런 거는 또 업무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지만 또 저의 일상에 대한 거는 다이어리에 그 카렌다처럼 이렇게 매달 스케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매달에 매일에 자세하게는 적지 않아도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저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는 중요한 건 뒷부분에다가 날짜 쓰고 일기처럼 형식으로 자세하게 적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그 매월 스케줄, 월 스케줄이 적는 데에다가 그 날짜들에다가 오늘은 뭐뭐뭐 하고 간단하게 그날 오늘 내가 했던 거 몇 가지 중 이거는 메모를 해야 되겠까 알고는 있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들만 뭐 간단하게 몇 가지씩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메모할 때는 그냥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걸 아니면 다이어리 이런 거 뭐 구입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게 그런 거 귀찮다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왜 우리 책상용 카렌다라고 그러죠. 탁상용 카렌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많이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거기에다가 내가 미리 다음 달 이번 달 뭐 스케줄에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메모란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내가 그날 어떤 걸 했는지 간단하게 그 매월 그렇게 적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모아놨거든요. 쭉 모아놨어요. 쭉 모아놨고 어느 날 뭐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걸 해년마다 적어놓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게 한 해가 또 지나갔네 그러고 이제 다이어리랑 그 카렌다랑 그냥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오늘 정리할 일이 있어서 이걸 이제 꺼내서 한 번씩 다 이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와, 그 안에 저의 인생이 저의 삶이 저의 발자취가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냥 잊어먹고 있었던 내가 있었던 일들을. 퇴근 후 혼자 카페에 들러 책 깜짝. 읽기를 즐기는 여자는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저녁 7시 혼자 카페에 방문하는데요. 이건 뭐 그런데 말이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카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7시 정각이 되자 카페에 놓인 시계들은 종소리를 울리다 멈추고 이게 순간 뭘까요?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사라지죠. 음악이 넘어가면서 이게 나왔군. 깜짝아. 그래서 제 인생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음악에서 갑자기 뭐가 건드려졌나? 마우스가 살짝 건드려지면서 음악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깜짝 놀래갖고 지금. 그래서
특상용 그 카렌다와 저의 그 다이어리 안에 저의 삶과 저의 그 살아온 그 인생 발자취 이런 모든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 이때 이런 걸 했었구나. 이땐 이렇게 했었구나. 아, 이렇게 보니까 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또 저에 대해서 너 그래 참 열심히 살아왔다. 아, 이럴 때 내가 이런 일을 했었구나라고 그게 하나하나 또 다 떠오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잊었던 어떤 그런 것들 일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간단하게 적어온 메모를 보고. 그리고 가끔은 또 긴 일기도 좀 쓰고. 네. 그래서 뭐 피곤하게 그런 걸 적어. 아우 그 귀찮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가끔은 뭐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뭐 2번, 3번 정도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몰아서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고 나면 내가 지금은 기억을 해도 몇 년 후, 10년 후, 5년 후 모르잖아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할 뿐이지 나는 어떻게 했어 라는 걸 나의 그 많은 삶의 조각들을 다 놓쳐버리는 잊고 사는 물론 뭐 그런 거 잊고 그냥 복잡하게 뭘 그래 세세하게 다 기억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번쯤은 그래도 한번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라든가 내가 이땐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왜 아들 딸들 어릴 때 일기 쓰잖아요. 일기 과제 이렇게 숙제로 그 일기를 나 그때 일기 썼어. 그 중에 어떤 하루나 이틀은 기억을 하는데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대학교를 가거나 성인이 됐을 때 한 번씩 그 일기장을 우연히 봤을 때 나 이때 이랬구나 라는 이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메모를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이만큼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때 20대 어땠더라? 나는 30대 어땠더라? 나는 10대 때 어땠더라? 이런 기억들을 그걸 보면은 다 떠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나 이때 이랬었구나. 나 이때 이거 그럼 이렇게 잘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은 추억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이제 새해 1월 1일이니까 그렇게 한번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보통 결혼하신 또 자녀가 있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 그 또 육아일기를 많이 쓰잖아요. 아가가 태어나서 아가가 태어나서 처음에 응애하고 울었던 순간이라든가 또 그 아가와 눈 마주쳤던 순간들, 아가가 이제 옹알이 하는 거, 막 이런 모든 매 순간들을 하나하나 다 일기에 적어 놓잖아요. 그 순간들 놓치기 싫어서 그리고 또 다 이렇게 카메라에 다 우리가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 놓기도 하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메모라도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음악이 끝나면 바로 영상에 넘어가서 그렇군요. 이제 왜 그런지를 알겠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새해 한번 일기는 아니라 간단한 내가 살아가는 그 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보는 것도 휴대폰에도 있잖아요. 메모 날짜 그 달력이라 그러나 카렌다라 그러나 그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도 뭐 간단하게 메모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요맘때 잘 드시는 과일이 어떤 과일이세요? 요맘때 내가 좋아하는 겨울 과일 카카오스토리에 보니까요 오늘 투표하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겨울 과일은 겨울철에 먹어야 제맛
좋아하는 겨울 과일에 투표를 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바로 종류가 뭐냐면 감, 귤, 딸기, 배, 사과, 오렌지 이렇게 6가지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좋아하는 거 저는 귤도 좋아하지만 감도 좋아하거든요. 감은 원래 초겨울에 먹고 귤은 지금처럼 이렇게 12월 달에 12월에서 1월 요 사이에 먹긴 하는데 요즘엔 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귤을 선택하겠습니다. 투표하기. 오. 저는 귤을 선택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귤이 38% 1위고요. 2위는 딸기래요. 딸기. 그리고 3위가 감이고요. 4위가 사과. 5위가 배. 그리고 6위가 오렌지네요. 오렌지. 오렌지와 배는 굉장히 투표율도 낮고요. 귤이 굉장히 많았고 딸기도 많았어요. 귤하고 딸기가 많았고 그리고 사과와 감이 그 다음에 많았고요. 딸기가 의외로 전 딸기는 겨울이 막 끝날 무렵에 딸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겨울 이렇게 겨울에 좋아하는 과일 어떤 거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이건 한번 재미 삼아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보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게테의 인생훈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게테의 인생훈. 첫째, 지나간 일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라. 과거는 잊고 미래를 바라보라. 둘째, 될수록 성을 내지 말 것. 분노 속에서 한 말이나 행동은 후회만 남는다. 절대로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라. 셋째는 언제나 현재를 즐길 것. 인생은 현재의 연속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그 일의 정성과 정열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넷째는 특히 남을 미워하지 말 것. 증오는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타락시킨다. 될수록 넓은 아량을 갖고 남을 포용하여라. 마지막 다섯째는 미래를 신에게 맡길 것.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다. 어떤 일이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지 알 수가 없다. 미래는 하늘과 신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5가지 개태의 인생 훈이었습니다. 그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후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하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성내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바로 지금 현재를 즐기는 것, 그리고 또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미래를 너무 막 앞서가서 막 걱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미래를 신에게 맡길 것,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하다고 하네요. 우리 아들 딸들 요 5가지 꼭 잘 기억하셨다가 명심했다가 한 번쯤 정말 이런 일들 생길 때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사는 건지, 잘 사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하지 않기, 성내지 않기, 지금 바로 현재를 즐기기, 남 미워하지 않기,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않기.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네, 그렇게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봐요. 호엄마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아왔지만 호엄마 역시도 항상 우리 아들 딸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20대 이제 19에서 막 성인이 된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딸들 지금 너무너무 막 신나고 어른이 되니까 신나고 막 이제 나도 성인이야, 나도 막 못했던 거 어른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말로 미자라서 못했던 것들은 이제 할 수 있어, 뭐 이런 막 즐거움도 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뭔가에 대한 알 수 없는 어떤 미래에 대한 막 두려움, 걱정 또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나 아빠나 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모님들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부모님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이에 그 뭐 인생을 살아보고 다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모님들 역시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처럼 두렵고 걱정되고 막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해서 혹시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몸이 아파서 우리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더 열심히 챙겨 먹게도 되죠. 아프면 젊었을 때는 아프면 그냥 아프면 그냥 내가 아프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엄마처럼 나이가 들면 내가 어딘가가 아프면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걱정을 또 끼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중간이에요. 부모님들이 계셔요. 부모님들에게 또 걱정 끼쳐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해야 돼. 양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위로는 부모님, 또 여기 아래로는 우리 또 자녀들, 동생들, 조카들 있기 때문에 또 신경 쓰고 이끌어주고 챙겨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프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돼. 보여줘서 부모님에게는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또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고, 또 우리 동생이라든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엄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언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은 엄마한테 언니한테 의지하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또 든든한 또 버팀목이 돼주기도 해야 되고, 그런 중간 역할이 지금 엄마들 세대일 거예요. 엄마 아빠들 세대. 그래서 세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온 그 생각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 세대에는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생각할 때 가끔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엄마 아빠는 본인들의 얘기만 하고 본인들의 생각만 하고 본인들의 그 어떤 생각을 하지 나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내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같이 받아들여주고 그러지 않아.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릴 때. 어릴 때 호흡만 나이 때 어릴 때는 어른들한테 말대꾸도 절대 하면 안 되고 어른들이 시키는 건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고 다 해야 되고 그게 어떤 거든 간에 해야 했었고 내가 좋고 싫음을 어떤 표현을 못하고 그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네 하고 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님들을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 거죠. 뭐 좋은 거 있으면 과일 사다 드리고 맛있는 거 드려야 되고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또 아닌 거죠. 이 부모님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어릴 때. 절대 엄마 아빠에게 부모님들에게는 이렇게 뭐 말대꾸를 물론 뭐 소소하게 또 얘기하는 건 하겠지만 어떤 큰 일을 두고 결정을 내릴 땐 자녀 혼자 결정을 안 내리고 꼭 부모님들이 같이 결정을 내려드리고 부모님이 먼저 결정을 하셨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호엄마 세대는 아니고 그 위에 세대. 뭐 결혼식도 집안끼리 어른들끼리 막 결혼을 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다고도 하잖아요. 다행히 호엄마 시대는 조금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신세대라 결혼은 그래도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딸들이 들으면 무슨 너무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막 그런 이야기겠지만 그 시대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겠지만 그거는 그 성격이나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우리 아들 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지만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 길을 과연 저 길을 가서 얘가 나이가 들어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안정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 딸들이 딱 10대 20대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러니까 멀리를 보는 거죠, 부모는. 그래서 그 뭐 자격증을 따고 학과를 선택해서 갈 때도 이왕이면 취업이 잘 되고 아니면 직장을 오래오래 다닐 수 있고 안전된 뭐 그런 직장을 원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자녀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들, 딸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잘하는 재능도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거는 해봐야 제가 도대체 저걸 갖고 어딜 가서 뭘 할 거야. 나중에 그냥 나이 먹어서 직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또 안 되잖아. 이런 생각에 부모는 또 자격증 따라 이왕이면 취업 잘 되는 과를 가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은 양쪽 다 서로 양보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들도 너무 부모님들 입장에만 선호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이제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건 아니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니까 호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지지를 많이 해주는 편이죠. 응원을 해주고 선택을 했다면 대신 열심히 해봐라. 응원을 하겠다라고. 대신 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될 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면 되니까 무엇이든 일단 열심히 네가 원하는 건 일단 열심히 해봐라. 근데 호엄마가 불만인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열심히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좀 쉬어갈 때도 있긴 해. 그런데 그래도 왜 가끔은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걸 느꼈을 때 좀 뭐랄까 그럴 때 인제 호흡만은 좀 막 그 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인제 좀 이렇게 어떤 그 이유나 어떤 타당한 어떤 그런 걸 또 요구를 하죠. 그럼 거기에서 이유 없이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때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최소한 인제 많이 받아들여 주려고 엄마 입장에서는 받아들여 주려고 하죠. 어떤 문제를 인제 고민을 할 때 우리 또 아들이 그 사춘기가 오고 할 때 직업에 대한 거라든가 장래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제 언제 한 번은 인제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회사를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금전적인 건 좋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 어 만약에 하라면 엄마는 "어떤 걸 하라고 그러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인생의 선배로서는 그냥 보통 부모들처럼 인생의 선배로서는 네가 원하는 거 그 길이 가다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뭐 그런 고난의 많은 힘든 길이 있겠지만 네 인생에 네가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이거는 꼭 해 보고 싶고 꼭 해야 될 것 같다면은 미리 먼 장래에 성공이나 성공이 아니다 실패다 이런 걸 다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단은 부딪혀 보고 해 봐라. 음. 그렇게 정말 다 했는데도 안 될 때 그때 돌아서도 되니까 그때 다른 길을 가도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 봐라라고 얘기를 해 줬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인제 인생의 선배죠. 그다음에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이왕이면은 안정된 직장 좀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무난하게 그냥 뭐 여행도 가고 또 뭐 그 맛있는 것도 먹고 연애도 하고 이런 그냥 일상적인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하는 건 부모로서는 그걸 바란다. 하지만 너의 인생의 선배로서로는 네가 원하는 걸 그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걸 네가 원하는 일을 한 번쯤은 꼭 해 보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 줬었거든요. 그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라고. 엄마는 네가 하는 선택에 그냥 따라 주겠다라고. 응원해 주고 그냥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요. 그래요.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인제 살아왔었으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힘들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제 이런저런 간섭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요즘은 세대가 다르거든요. 인제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들도 쪼끔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약간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 역시도 만약에 이렇게 지금 트위치에 와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전혀 보지 못했으면은 음 물론 인제 뭐 쪼끔은 우리 아들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쪼금은 알고 있지만 "그래, 그래. 놀아, 놀아. 뭐 컴퓨터로 놀아." 하지만
오늘은 지금 호엄마가 오늘 오전에 일찍 온라인 수업이 있어서 수업 듣고 계속 좀 이렇게 있었더니 컴퓨터 앞에 오래 있었더니 계속 또 기침이 이렇게 살짝 오네요. 그리고 또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방송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엄마 그게 출근했다 돌아오는 날은 정말 밖에 뭐랄까 온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 상황으로 오거든요. 그냥 긴장이 풀리니까 아무래도 업무를 볼 때는 막 이렇게 긴장하고 보지만 또 이제 집에 오는 시간 퇴근 시간에는 다 막 긴장을 풀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오잖아요. 온 상황에서 다시 또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즐겁고는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막 방송을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서 호엄마도 뭐 길게는 못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방송해야겠구나 나도. 오히려 가끔은 내가 지금 뭐 어떤 주제도 없이 막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내가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것만 같고 해서 이런 걸 방송으로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뭐 방송이란 게 콘텐츠에 있어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냥 내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거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저는 제가 방송할 수 있을 때 그냥 와서 방송을 하고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맞아요. 저 그 설 명절 그 휴가 연휴 끝나고 왔는데 팔로우가 돼 있는 분들이 막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팔로우 눌러주신 분들 이름 못 알려드렸다. 이분은 굉장히 마음도 좋으시고 제가 이분은 같이 특수를 하고 있어서 많이 이렇게 다른 방에서도 보고 많이 보는 분인데 이분은 뭐 편집 영상 이런 실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채팅 글을 쓰실 때도 너무너무 이쁘게 쓰시는 분이세요. 마음도 참 여리신 분 같고 고우신 분 같아요. 글도 참 예쁘게 잘 쓰시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저 오셔서 팔로우를 해주신 건 깜짝 놀랐어요. 네, 원하단의 유나님이라고요. 오셔서 팔로우를 눌러주셨고 또 이분은 방송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시즈네님이라고 또 방송 이렇게 팔로우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컴퓨터를 켜니까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도 아마 스트리머 방송하시는 분 같아요. 밤하늘님. 제가 호스팅으로 한번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분도 어떻게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팔로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도 저랑 같은 뜻으로 계시는 분인데 신지님, 신지070님 이분도 어떻게 또 오셔서 팔로우를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나단 유나님, 시즈네님, 밤하늘님, 그리고 신지님 팔로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서와, 이리 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앞으로 우리 자주 보자. 파라파라. 우리 또 유나님, 시즈네님, 밤하늘님, 신지님. 엄마 보러 왔었군요. 반갑습니다. 팔로우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혹시 다시 보기로 들으신다면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오셨지? 막 깜짝 놀랐어요.
좀 약간 저 방송한다고 이렇게 안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나 방송하는 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건가? 아니면 우연히 오신 건가? 그랬더니 뭐 그건 직접 저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와서 팔로우 눌러줄 수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어쨌거나 뭐 일부러 찾아오셨든 지나가다 오셨든 정말 감사합니다. 팔로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지금 아직 홈마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어떤 뭐 콘텐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런 그날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이야기들, 생각들 이런 걸 갖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런 게 없어서 솔직히 방송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뭐 어떻게 좀 그냥 난 방송해라고만 하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해 이런 건 뭔가 내세울 게 없어서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좀 부끄럽다 그래야 되나? 누군가 저를 알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많이 좀 제 목소리가 이렇게 또 뭐 이쁘고 좋질 않아서 좀 많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좀 뭔가 들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혹시나 또 저를 이렇게 제가 방송하는 걸 알게 되시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않고 그냥 이런 분은 이렇게 방송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호엄마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 찾아가서 응원을 해주러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팔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여기 트위치에 왔나 봐요. 우리 아들들 찾아다니면서 응원하라고. 그래도 저는 지금이 좋아요. 네, 지금 좋고 여러분들 만나서 좋고 또 뭐 새로운 우리 또 아들들 고민 있거나 이런 것도 들어줄 수도 있어서 참 좋고요. 뭔가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좀 뭐 장난도 치고 하긴 하는데 애교성 같은 거 많이 저는 뭐 공게임 이런 걸 안 좋아하니까 애교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애교를 좀 시킨다거나 좀 그러기는 해요. 다행히 또 우리 다 착하셔서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다 처음 하시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또 애교 대사건 읽어주시고 뭐 양양체 사용이다 양양체 사용해 주시고 뭐 이제 좀 뭐 중소 쪽에 그 방송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하시지만 또 이렇게 아직 그 팔로우 수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정말 이쁘고 가끔은 좀 힘들어하는 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또 아들, 딸들 보면은 정말 토닥토닥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싶고 마음이 짠하고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아들들이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지금 자기 상황에서 다 똑같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출발선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접해 있는 환경들도 다 다를 거고 하지만 누구나가 다 그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다 본인들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다들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더 안 될까라고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걱정이 있고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호엄마도 걱정 많아요. 뭐가 걱정일까? 뭐라고 꼭 집어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걱정 많아요. 내가 앞으로 혹시 살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아파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 아들들 식구들에게 내가 짐이 되면 어떡하지? 나 이런 걱정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밥도 진짜 열심히 먹어요. 하루에 한 끼, 두 끼는 먹어요. 원래 저 밥 잘 안 먹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막 밥이랑 이런 거 제가 안 먹으면 신랑이 이제 막 이렇게 막 고기도 막 싸서 주고 제가 생선을 먹으면 꼭 제 밥 이렇게 위에 꼭 올려주거든요. 우리 딸들 그런 남편 만나요. 뭐 저는 이제 좀 약간 짜증을 내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 들어줘요. 우리 신랑이 저는 유치원생이래요. 유치원생. 초등학생쯤 됐나? 그러면 초등학생도 아니래요. 아직 유치원생이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 막 애교를 부리고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건 저희 신랑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장난처럼 친구처럼 막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전화가 올 때도 가끔은 전화 통화를 하게 될 때 직장에서 반갑대 친구야 막 그러고 전화 통화를 한참 해요. 그리고 전화 끊고 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인 줄 알고 아니 우리 신랑인데 그러면 신랑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냐고. 그래서 가끔은 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누구야? 그러면 우리 신랑이야. 그러면 이렇게 아니 근데 무슨 애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고 애들인 줄 알았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좀 막 그래요. 그래서 좀 뭐랄까? 그래 그 솔로이신 분들은 정말 에이 하고 돌 던질 수 있겠다 진짜. 그런데 호엄마도 우리 지금 신랑과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역경을 다 이겨낸 거죠. 정말 러브스토리 한 편 소설 쓸 수 있어요. 호엄마 인생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말 일들이 많아서 누구나 다 그렇겠죠. 우리 아들, 딸들도 다들 힘든 과정들 다 있었고 그거 잘 견뎌냈고 지금까지 그래도 잘 참고 잘 견뎌왔고 정말 장해요. 장해. 정말 대단하고 혼마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를 보면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 없고 뭐 그렇게 다들 컸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기 그렇게 보이나 봐. 제가 또 속마음 잘 얘기 안 하는데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가끔 이제 그분들이 힘들어할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사실 나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경험을 했었다 이런 거 겪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위로를 좀 해주고 이제 그럴 때만 얘기를 좀 살짝 꺼내죠. 평상시에는 그냥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그 시기가 많았고 힘든 일들이 많았고 네. 하지만 지금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웃으면서. 솔직히 저도 저의 미래가 걱정도 되고 그러기도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미래 살아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잘 될 거다. 잘 살아갈 수 나는 있을 거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나는 열심히 살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더 잘 될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잘 돼가는 것 같고요.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들 때는 한 번쯤은 쉬어가도 돼요. 쉬어가도 되는데 다시 쉬고 나서는 엉덩이 툭툭 털고 다시 한번 힘차게 씩씩하게 대신 걸어가야 돼요. 알겠죠?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오늘도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정말 정말 엄마가 칭찬해 드릴게요. 엄마가 이렇게 말로밖에 칭찬해 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 말에도 힘이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정말 정말 잘 되길 항상 마음으로 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또 군대에 몸담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딸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추운 날씨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또 보초 쓰고 그렇게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히 안심하고 이렇게 잘 자고 생활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열심히 또 시험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 시험 공부하고 그러고 있을 또 공부하고 있을 또 우리 아들, 딸들 그래요. 임용고시 시험이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들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도 항상 힘내시고 본인들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힘들어도 좀 잘 견디고 가끔은 이게 여기가 끝인가? 난 더 이상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조금만 더 버티면 또 그 고비를 잘 넘길 수가 또 있더라고요. 아직은 호엄마가 이런저런 호엄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풀어놓질 않아서 아유 뭐 말로는 그럴 수 있겠지 말로는 뭐 누가 말 못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호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을 겪어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내가 지금 오늘 힘들다고 해서 인상 쓰고 울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펑펑 한번 울고 싶을 때는 펑펑 울고 나서 툭툭 쓱싹쓱싹 눈물 닦고 에이 그래 까짓 거 한번 더 해보자 달려보자 이렇게 또 다시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네. 힘든 거 다 내려놓고 누구 미워하고 화나고 이런 거 억울하고 이런 감정들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한 거 정말 많아요. 미운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더라고요. 미워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해 할 때 그럴 때 그 시간을 나에게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독여주고 내가 다시 달려나갈 힘을 나에게 키워주는 거죠. 만들어주고 그럴 시간에 내가 나를 한 번 더 타독타독 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한번 우리 아들 딸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힘내세요. 우리나라 글 중에 화영연화라는 글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래요. 화영연화. 여러분들 호흡만은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순간이 굉장한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어떻게 나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은 어땠으면 좋을까라고 한 번쯤은 상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좋은 거,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혼마처럼 뭐 김치, 치즈, 스마일, 배시시 또 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가 있어요. 자, 얼굴 근육이 굳었다면 개구리 뒷다리. 저 미운 사람이 앞에 있어. 개구리 뒷다리. 아, 열받아. 해도 개구리 뒷다리. 한 번씩 외쳐보세요. 마음으로.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다 숫자가 222야. 2시 22분이래요. 2022년 1월 5일 2시 22분. 자, 이 시간에 이제 호흡만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왠지 이 숫자가 이렇게 따다닥 맞아지면 뭔가 막 기분이 좋은 것 같아. 1111, 뭐 3333, 뭐 4시 44분 막 이런 거. 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모두 우리 아들 딸들 즐거운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오늘 하루도 힘낸 하루 힘내고 수요일이네요 이제. 금방 또 목요일 금요일 주말이 돌아오니까요. 오늘 힘내봅시다 우리.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세요. 좋은 밤 가겠습니다.